명절 끝나고 엄마한테 카톡 한 통 보낸 사람이 있어요. 저 이제 연락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 3년째 부모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경우가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성인 자녀 4명 중 1명이 부모 중 1명과 연락을 완전히 끊은 경험이 있고 10명 중 1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상태입니다. 한국이라고 다를까요? 효도가 당연한 문화에서 지금 이 선택을 조용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그 이유가 뭔지 연구 데이터가 말하는 진짜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첫 번째 이유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는 눈에 보이지만 정서적 학대는 보이지 않아서 더 오래, 더 깊게 파고들어요. 어머니와 연락을 끊은 자녀의 77%, 아버지와 연락을 끊은 자녀의 59%가 어린 시절 정서적 학대를 단절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반면 부모 쪽에서 정서적 학대를 인정한 비율은 26%에 불과했어요.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들인데 기억이 이렇게까지 다른 겁니다. 정서적 학대의 대표적인 형태 중 하나가 가스라이팅이에요. 자녀가 느끼는 감정이나 경험을 계속 부정하면서 자녀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네가 예민한 거야. 그런 일 없었어.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 말들이 수년간 반복되면 자녀는 자기 자신의 감각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다른 형태는 이간질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형제나 다른 가족과 편가르고 맞세우는 방식으로 자녀는 가족 안에서 오히려 더 외롭고 불신만 쌓이게 되죠. 이런 경험이 수년간 반복되면 자녀는 결국 이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양육 방식이에요. 과잉 통제, 끊없는 비판, 자녀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좋은 대학 가라. 그 직업은 안 된다. 그 사람이랑은 왜 만나냐. 뭘 해도 늘 부족하고 어떤 선택을 해도 틀렸다는 느낌을 평생 심어주는 부모가 있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 관계 안에서 자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부모와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감정바지나 해결사가 되는 거예요. 엄마 힘들다. 네가 있어서 살았다. 너밖에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 역할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죠. 편애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사랑과 관심이 집중될 때 나머지 자녀는 내가 이 가족에서 있어도 없는 존재인가 하는 감각을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배신이에요. 한 번의 큰 배신이 아닙니다. 작은 배신들이 반복되면서 신뢰가 조금씩 무너지는 과정이거든요.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자녀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외면하거나 가족 내 갈등에서 자녀 편이 되어주지 않는 일들이 쌓이는 거죠. 가장 필요한 순간에 부모가 곁에 없었다는 기억은 어른이 된 후에도 그 관계 안에서 도무지 안심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감각이 충분히 쌓이면 자녀는 결국 이 관계에서는 기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 문제예요. 결혼하고 나서 단절이 시작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모가 배우자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거나 자녀의 새 가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자녀가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선택하겠냐? 그 사람을 선택하겠냐? 이 구도가 만들어지는 순간 자녀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결국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모와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하게 되죠. 한국에서는 특히 결혼 후 고부 갈등, 처가 갈등이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빼앗겼다고 느끼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내 가정을 지키는 선택을 한 겁니다. 다섯 번째는 과잉 간섭이에요. 이건 어릴 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계속되는 간섭이 단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연락도 안 하고 갑자기 집에 찾아오거나 육아 방식을 매번 지적하거나 직장 문제나 부부 관계에 끊임없이 끼어드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면 자녀는 결국 이 관계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연구에서도 부모의 과도한 간섭이 자녀의 독립적인 삶을 방해하고 가족 관계에 심각한 긴장을 만든다는 게 확인됐어요. 자녀가 원하는 건 단순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걸 인정하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와 자녀는 단절의 이유를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팀이 자녀와 연락이 끊긴 어머니 1000명 이상을 조사했을 때 무려 79%가 제3자가 관계를 망가뜨렸다고 답했어요. 전 배우자나 자녀의 파트너 혹은 자녀가 다닌 심리상담을 탓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거든요. 하지만 자녀들이 말하는 이유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부모의 태도 자체, 즉 부모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해요. 부모는 밖에서 원인을 찾고 자녀는 관계 안에서 원인을 찾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안 됩니다. 부모는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고 자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설명하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반복 자체가 이미 지쳐있는 자녀한테는 또 하나의 벽이 됩니다.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한 화해는 시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 차이는 가치관 문제로 이어질 때 더 깊어져요. 부모가 자녀의 변화를 배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어릴 때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거나 부모가 원하는 것과 다른 삶을 선택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일부 부모는 그걸 용납하지 못합니다. 결혼 상대 문제, 직업 선택, 종교, 신념의 차이가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미국 조사에서 가치관 차이를 단절의 주요 원인으로 꼽은 비율이 40%를 넘었는데 한국이라고 다를 리 없겠죠. 자녀가 원하는 건 동의가 아니에요. 내 선택을 그냥 좀 내버려 달라는 겁니다. 단절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과정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자녀가 조심스럽게 선을 긋는 것에서 시작해요. 명절에 잠깐만 방문하거나 연락 빈도를 줄이거나 특정 주제는 피하는 식으로요. 그 선이 존중받으면 관계가 유지되지만 계속 무시당하면 자녀는 더 강한 거리를 두기 시작하죠. 이 과정에서 자녀는 수없이 다시 가까워지려 시도하고 또 실망하는 경험을 반복해요. 그리고 마침내 이 관계는 바뀌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완전한 단절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녀에게는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내린 마지막 선택이에요. 그 선택 이후 자녀들은 복잡한 감정을 동시에 안고 살아갑니다. 홀가분함과 죄책감이 공존하고 슬픔과 안도가 뒤섞이거든요. 케임브리지 대학교 가족연구센터 조사에서 단절을 경험한 사람의 80%가 더 큰 자유와 독립감을 느꼈다고 답했지만 그렇다고 고통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겪는 슬픔은 단순히 부모를 잃은 슬픔이 아니에요.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부모,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지지해주는 그 부모에 대한 슬픔이죠. 살아있지만 내가 원하던 부모는 아니었던 그 존재에 대한 슬픔이에요. 이 감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주변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종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지금 이 현상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걸까요? 가족 역사를 연구해온 역사학자 스테파니 쿤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족이란 의무로 유지하는 것에서 내가 행복해야 유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요. 과거에는 가족이란 서로의 역할과 책임으로 이어지는 단위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 관계가 나에게 감정적으로 충족감을 주는가, 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따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기에 심리 상담 문화의 확산이 더해졌어요. 자신이 겪은 일을 트라우마라는 언어로 이해하게 되면서 과거의 경험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유튜브, SNS, 팟캐스트를 통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는 것도 마찬가지 역할을 합니다. 연구자들은 말해요. 사람들이 가족도 선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고 그 안에는 자신을 키운 부모를 선택하지 않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요. 단절이 영원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가족연구센터의 연구에서 단절 기간은 6개월 미만에서 30년 이상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어요. 아버지와의 단절이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 딸과의 단절은 상대적으로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화해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단순한 사과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이 끼친 상처를 직접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느끼는 가장 큰 좌절 중 하나가 바로 부모가 스스로를 돌아볼 줄 모른다는 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부모 앞에서 자녀는 또 처음부터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그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상처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자녀가 단절을 선택할 때 그건 부모를 벌주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에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건 그 울타리가 아무리 상처를 줬어도 두렵고 외로운 일이거든요. 충동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참고 시도하고 기대하고 또 실망하는 과정을 수년간 반복한 뒤에야 내리는 결정이에요. 이 이야기는 누가 나쁜 사람이냐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완벽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상처를 자신도 모르게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자녀의 고통을 지워주지는 않아요. 자녀가 연락을 끊었다면 그건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말로 하지 못한 마지막 말일 수 있어요. 그 말이 들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뭔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